김비치의 코인 생존기입니다. 데일리 영상 시작합니다. 영상 앞에 보시면 우버는 나쁜 생각입니다. 택시 쪽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에어비앤비도 나쁜 생각입니다. 호텔 관련사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컴퓨터는 나쁜 생각입니다. 신문 언론사들이 그런 말을 했었죠. 무슨 말이냐면 기존의 어떤 산업에서 새로운 진보된 기술을 통합해서 나온 비즈니스에 대해서 기존 기득권들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한다. 뭐 당연한 얘기죠. 근데 이거를 비교를 하자면 비트코인은 나쁜 생각입니다. 은행에서 그런 말을 하고 특히 유럽에서 그런 말을 특히나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다음 일론 머스크가 어제 암호화폐를 염두에 두고 트위터에 이 암호화폐 결제 시스템을 붙이겠다, 이제 이런 걸 준비를 한다, 이런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인지 도지와 마스크 코인이 올랐는데, 도지는 많이 아실 텐데 마스크는 뭐냐, 주말에 알려드릴게요. 특별 영상으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주말 영상 꼭 보시라는 말씀드립니다. 보시면 오늘 FOMC가 새벽 4시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늘에서 내일로 넘어가는 새벽 4시인데요. 4.5에서 4.75 사이가 압도적으로 많죠. 99.4%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금리 인상이 0.25% 금리 인상을 할 것 같다 라는 말입니다. 참 웃긴 게 이 금리 인상이라는 게 결국은 인상을 하는 건데 0.75를 몇 번 때리고 0.5를 때리고 0.25를 때리니까 수치가 낮아지니까 보시면 다들 좀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물론 저희도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웃긴 거는 어쨌든 확실한 건 금리를 올리는 건 올리는 거다라는 거죠. 저희가 예측하고 있는 부분은 이번 달에 금리를 0.25를 올리고 3월 달에 0.25를 올리고 그렇게 기준금리 5%를 찍은 다음에 금리 동결을 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컨센서스대로 간다면, 요새 분위기대로라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자료는 S&P 500에서 주가의 움직임을 보는 자료인데요. 보시면 검정색이 현재 2022년도까지로 보시면 좋을 것, 2022년도의 움직임으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비슷한 게 뭔가, 같은 그림 찾기를 한번 해볼게요. 보면은 분홍색이 가장 비슷합니다. 그죠? 그나마 비슷한 게 분홍색인데, 당연히 완벽히 비슷한 차트는 있을 수 없겠죠. 과거를 비슷하게 반복한다 하더라도 그 과거와 똑같이라는 보장은 없으니까요. 확률적으로 보시면 날짜가 검은색 차트 기준으로 되어 있으니 현재를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면 23년도 3월 말치니까 3월과 4월 사이에 주가의 고점을 예측할 수 있어요. 분홍색과 비슷하게 간다면, 즉 1946년도와 비슷하다면 말이죠. 근데 아이러니하게 저희 김비트 채널에서는 지금의 상승 반등장을 반등장이라고 귀결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상승장은 신고점을 가는 시장 상황을 저희는 상승장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신고점이 아니더라도 시장 자체가 좀 훈풍이 불면서 반등을 해주는 장을 반등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희는 정답은 없어요. 어쨌든 저희가 그럼 언제까지 반등장으로 보고 있냐? 저희 채널에서는 빠르면 3, 4월, 늦으면 한 6월까지 반등장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뭐 앞으로의 3월의 모습, 이번 달의 모습, 이제 2월이니까, 그리고 4월의 모습에 따라서 그때 가서 이제 더 반등을 할 것 같은지, 아니면 시장 상황이 좀 꺾일 것 같은지 그때 가서 또 얘기를 하겠지만, 어쨌든 지난 21년 12월부터 하락을 봤었고, 이제 22년 거의 10월, 11월부터 계속 하락의 끝을 봤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큰 틀에서는 단기적으로 반등장이 이제 이번 1분기거나 2분기에 끝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이제 2주 차트예요. 2주 단위입니다. 2주의 MACD라는 보조 지표를 보게 되면, 이 2주 MACD가 골든 크로스라고 하거든요. 이 파란색 선이 노란색 선 위로 올라가는 크로스 되는 시점부터의 기준을 보면 15년도와 19년도를 볼 수 있고 현재를 볼 수 있습니다. 15년도 같은 경우에는 단기 반등 좀 이어가다가 조정을 또 한 달 정도 주고 다시 올라가는 형태인데, 어쨌든 이날을 기준으로 장세가 계속 좋아진 거는 사실이죠. 19년도 또한 이제 보면은 이날을 기준으로 4월 1일에 이 교차를 기준으로 굉장히 강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게 로그 차트라서 반등이 커 보이지 않는데, 사실 이때로 기준으로 보면 거의 3배 가까이 오른 거고요. 이때 기준으로 봐도 뭐야, 이거 거의 뭐 한 5배 정도 오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얼마나 오를지는 알 수 없지만, 여기가 5배라고 보고 여기가 3배라고 본다면 배수가 줄어드니까 뭐 줄어들 수 있죠. 여기서 만약에 2.5배 정도가 오르면은 저희가 처음에 봤던 48,500달러니까 얼추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에 자료는 15년도와 19년도 그리고 현재를 비교를 했는데요. 지금 자료를 보면
모양 자체가 2019년도와 좀 유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10K, 1K 이게 무슨 말이냐면 19년도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3,000달러, 3,100달러가 저점 부근이었는데 그때 나왔던 얘기를 저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6,000달러에서 3,100달러까지 떨어지는데 거의 한 달 반 정도가 걸렸는데 6,000달러에서 그 6,000달러가 굉장히 큰 지지선이었어요. 그 지지선이 뚫리니까 하는 말이 비트코인 망했다. 그리고 3,000달러까지 가니까 1,000달러 간다. 그러니까 120만 원 간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23년도에 우리는 똑같은 걸 경험을 했죠. FTX 사태가 터지고 나서 2만 달러 밑으로 다시 하회하기 시작하니까 저점이 15.4K, 15,400달러 있는데 그때 나왔던 말이 이제 10K 간다. 그러니까 10,000달러, 1,200만 원 정도까지 떨어진다. 혹은 그 이하로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말을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걸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원래 떨어질 때는 하락에 인간이 거의 오이지 마냥 절여져서 끝도 없는 하락을 보게 되고 상승 때는 또 상승에 절여져서 무슨 뭐 신고점이 평생 있을 것처럼 다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나왔는데 어쨌든 그래서 19년도와 비슷하게 차트가 흘러가고 있고 그러한 의미로 보았을 때 뒤에를 대입을 하면 이제 고점이 더 남았다라고 보고 있는 그런 차트입니다. 정답은 없어요. 하지만 비슷한 모양을 따라가는 거는 꽤나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차트로 넘어갈까요? 오늘 영상은 아무래도 차트가 크게 당장 볼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왜냐면 일봉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일봉으로 보게 되면 저희가 처음에 이 과매수 구간에서 과매수니까 시장이 안 좋아요라는 얘기를 아마도 많은 트레이딩을 좀 하시는 분들이나 유튜버 분들이 하셨을 텐데 저희는 횡보할 것 같다, 횡보하고 추가 상승하고 지표 시킬 것 같다는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채널 잘 안 봐서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를 많이 저한테 해줬어요. 그러니까 왜 너만 추가 상승을 보냐 이 구간에서. 그거에 대한 근거를 지난 영상, 지지난 영상, 지난 영상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어제 이제 그저께죠. 그저께 음봉 하나로 지표가 좀 많이 식었습니다. 특히 RSI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보는 지표라서 이 지표가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많은 분들이 보다 보니까 요걸 좀 지켜주는 경향이 또 있거든요. 지표가 식은 상태이고 조금 횡보를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횡보가 FOMC 전후로 변동성이 생길 텐데 변동성이 생긴다고 추가적으로 다시 고점을 갱신하는, 그러니까 24,000달러를 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미지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요 구간에서 조금 더 있어주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빠진다면 이 초록색 선이 과거에 아주 주요한 저항선이었기 때문에 이제 69K에서 48K 이 반등장에서의 고점을 이은 저항선이라서 혹시나 FOMC 전후로 조정이 빡세게 온다면 이 선은 지켜줄 것 같습니다. 이게 21,500달러 부근에 있네요. 이걸 지켜준다면 이제 장세 자체가 정말로 좋은 쪽으로 많이 변했구나라는 걸 체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장세에서 이제 RSI 자체는 하락 다이버전스를 띄웠으며 이 지표 자체를 곧 과열 시장을 한번 시켰죠. 근데 이 와중에 아까 봤던 MACD의 지표를 보게 되면 데드 크로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란색 선이 위에 있어야 되는데 아래로 떨어져서 장세가 나빠질 수 있음을 의미를 하는데 이게 되게 웃긴 게 보통 반등장 처음에 줄 때 큰 시장의 틀에서 데드 크로스를 속임수로 주고 다시 여기서 횡보하다가 골든 크로스가 나는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보면은 어떤 예시가 있냐면 아마 요런 예시가 있겠네요. 네, 여기 보시면은 이게 데드 크로스가 나왔다가 다시 골든 크로스로 며칠 안 돼서 한 일주일 만에 나온 건데 요런 구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장세가 또 엄청나게 좋아졌죠. 신고점까지 가는 그런 이 시장에서의 속임수였는데 그래서 MACD는 완벽하게 맞다 틀리다를 보기가 좀 애매해요. 왜냐면 약간 후행성 지표이고 이거를 보려면 이것만 또 열심히 파보신 분들은 볼 수 있겠지만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이걸 설명하기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경험이 좀 중요하거든요. 주봉으로 보자면은 주봉이 좀 이쁩니다. 무슨 말이냐? 이 저항선을 넘고 나서 꼬리로는 이 초록색 선을 리테스트를 했어요. 특히 3일봉으로 보게 되면 완벽히 리테스트를 2번 한 걸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횡보를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주봉에서는 볼 수 있는 게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주와 다음 주가 이 구간에서 그냥 머물면서 횡보를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아까 앞에 영상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19년도의 모델을 따라간다면 이렇게 횡보 구간이 있어야 추가 상승을 크게 줬기 때문이죠. 이 횡보 구간 이후에 상승하는 첫 주 기준이 5,300달러를 기준으로 보고 고점을 14,000달러로 본다면 거의 3배 가까이 올랐죠. 여기서만 하더라도. 그죠? 그래서 저는 횡보를 좋게 보고 있습니다. 비트 자체가 제일 좋은 거는 이 MA 200일선을 넘는 게 좋습니다. 요게 MA 200일선이고 파란색이 MA 51선인데
MA200일선 위로 가야 진정한 반등을 하는 서막으로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이제 비트 스탬프의 차트로 보면은 스탬프로 보는 이유는 가장 오래된 역사를 지닌 차트이기 때문이죠. MA200일선 밑으로 떨어진 적이 비트가 사실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꼬리로 코로나 빔 때 떨어진 적은 있었으나 완벽하게 떨어져서 횡보한 적이 없었어요. 따라서 이 위로 올라가야 정상 추세로 들어왔다라고 보고 추가 반등을 이어나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 MA500일선과 200일선 사이를 보면 500이 아니라 50일입니다. 이 파란색 51선이 MA200일선 아래로 떨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죠? 이렇게 보면은 교차한 점은 있지만 없습니다. 그래서 횡보를 해주는 구간 동안 MA51선이 주봉상에서 약간 기울기를 올려서 크로스가 날 듯 하면서 MA200에서는 아래로 가고 얘는 올라가주면 뽀뽀하다 말고 꺾이는 거죠. 다시 그렇게 되면은 베스트인 것 같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주봉에서 이번 주에 FOMC 이후에 혹시나 급등이 나오게 되면 이것 또한 크게 위로 꺾일 수 있습니다. 이 단기선이고 50일이 200일보다 훨씬 단기이기 때문에 얘가 더 큰 영향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 시나리오가, 첫 번째는 횡보를 이번 주 다음 주 길면 다다음 주까지 줄 수 있으면 오히려 장세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번 주에 한 번 더 급등하게 되면 MA51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변하냐에 따라서 또 다른 시장 전개가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영상을 이제 수요일이죠. 금요일도 찍고 주말 특별 영상에서도 저희가 또 만날 거고, 그리고 다음 주에 또 계속 저희는 시장에 그대로 있으니 참고해주시고 팔로우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너무 길지 않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